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파문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이었죠.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피해자가 SNS에 사진을 올려요. 네. 뭐 언제든 올리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가해자들이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그쵸. 음란 영상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이상한 영상물을 만드는 건데 네. 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많고 10대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올해 1월부터 이제 7월까지 그 단속한 10대들의 비중을 보니까 무려 73%가 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대라고 하면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이제 이 아이들이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해가지고 SNS나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자연적인 이런 활동하는 거를 뭐 그래도 이 딥페이크 형태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비난이 덜 할 텐데 음란한 동영상, 소위 말하면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이런 형태, 뭐 정말 그 방송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에 이런 음란 동영상의 얼굴을 합성, 가공, 편집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개된 단톡이나 여러 가지 형태 SNS에 유포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심지어 그 텔레맵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저도 이제 들여다봤더니 예. 전국에 500개 중고등학교의 텔레맵, 소위 이게 지금 발생한 학교로 500여 개인데 그중에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가 100개 정도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심각한 겁니다. 예. 오죽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힘 대표까지 나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를 이 딥페이크 이런 범죄를 철저히 단속을 해라라고 했고 예.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의 포비아 증세죠.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죠. 대체로 97, 8% 이상이 여학생들이 피해자니까 딸이나 그다음에 아들을 둔 부모는 내 딸이 피해자가 되는데 내 아들이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전긍긍하는 이런 세태까지 됐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히 10대를 두는 학부모들의 이 공포심리, 포비아 증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관련 영상들 그 범죄인 거죠. 그렇죠. 가해자들 쓴 범죄들 영상물을 방송사에 뉴스를 하면 어쨌든 이런 영상들이었습니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노골적인 영상들이 할 수가 많아서 없죠. 아예 네. 그냥 모자이크고 아예 네네. 거의 소개를 안 하더라고. 그렇죠. 그만큼 그런 영상물을 이렇게 딥페이크 형식으로 만든 네. 건데 피해자 중에는 아까 방금 가족을 얘기하셨는데 여동생 이런 정말로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강국 아니겠습니까? IT 강국인데 이 IT 강국에 아주 이런 어떤 태폐적이고 정말 그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형태의 진화된 모습들이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그 뼈아픈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 가족 능욕방이라는 걸 개설을 합니다. 능욕이라는 어휘가 요즘에 그렇죠.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심지어 여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을 올려요. 그리고 오늘은 수면제가 실패했다, 내일은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어떤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걸 SNS에 올려서 유포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 능욕방이라는 곳에 무려 2,000여 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측면은 정말 이게 지금 정상적인 그런 건가 싶어서 그 한 방에만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방 개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한 어마어마하게 방에만 많습니다. 2,000여 명. 그리고 심지어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20여만 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 측면은 이게 지금 과연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엄정 단속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서가지고 혹시 우리 아들이 혹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봐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가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부모님들이 심지어 그 이런 형태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 어떤 그 보복성 발언이나 조롱하는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이런 측면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딥페이크 이 범죄가 사실 그 중한 처벌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10대들 때문에 이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딥페이크
워낙 이 관련 뉴스가 넘쳐나서 딥페이크 보복방은 또 뭐고 딥페이크 지도는 또 뭡니까? 이제 딥페이크 지도는 뭐냐면 전국에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텔레맵처럼 이 딥페이크가 나타나는 형태의 학교를 지도로 표시를 하는 이런 형태의 그 딥페이크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가해자 쪽이 아니라 이게 심각하다,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쪽에서 우려하는 쪽에서.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고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지 그렇죠.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복방은 뭐냐면 이 소위 말하면 그 젠더 논쟁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 그 10대 또 여성들이 이 피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한 어떤 그런 젠더 논쟁까지 격화가 되면서 이 다른 사회적인 어떤 부산물로 이 부작용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문제 정치권 얘기도 하셨는데 교육부에 이제 최대 적발되게 되면 퇴학 조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발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딥페이크의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텔레그램 차단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 날까봐 우려된다. 일단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음표가 지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텔레그램, 그러니까 앞부분은 일단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게 텔레그램 쪽은 이게 수사에 잘 협조도 안 한다면서요. 뭐 텔레그램 이제 그 오너가 프랑스에서 이 그 텔레그램에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든가 이런 걸 이 방지하는 작용을 절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예. 저는 지금 그 이준석 그 의원의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이 말을 할 그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 피해자가 얼굴이 음란한 동영상의 합성, 가공, 편집이 돼서 유포가 되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평생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삭제되는 건 일정 부분이고 자 어떤 형태냐 개인 휴대폰, 이메일, 그 다음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 밴드라든가 단톡이라든가 사이트 전부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삭제가 되면 만약에 당사자인 우리 가족, 특히 내 딸, 어머니, 누나 이런 분들이 이 딥페이크 이 합성 사진이 유포가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너무 정교하니까. 소위 그 챗 GPT, 챗봇으로 만든 이 형태는 이 분별, 식별이 어려워요.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피해자가 된다고 하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고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안이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네, 일단 원장님 얘기는 피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받아드렸습니다. 네네.